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봄나무입니다. 오늘은 모파상의 단편집에서 후회 준비해봤습니다. 망트에서 사발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발 씨가 이제 막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가 내리고 있는 쓸쓸한 가을날이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나뭇잎들은 마치 보다 굵고 보다 느린 또 하나의 빛처럼 빗속에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사발 씨는 마음이 어두웠다. 그는 벽난로에서 창문 쪽으로, 다시 창문에서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인생에는 침울한 날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 그를 위한 인생은 우울한 날들밖에 없다. 벌써 그는 62살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독신의 늙은 총각인 것이다. 이렇게 혼자서 헌신적인 사랑도 없이 죽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는 그처럼 적막하고 그처럼 공허한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는 오래전의 과거, 어린 시절의 과거 속에서 양친과 함께 지내던 집, 그 집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중학교, 졸업, 파리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 다음에는 부친의 병환과 죽음을 회상했다. 그는 파리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들 두 사람, 젊은이와 늙은 여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게 그는 혼자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멀지 않아 그가 죽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곧 사라질 것이다. 지상에는 폴사바씨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 다른 사람들은 살아갈 것이고 서로 사랑을 할 것이고 웃을 것이다. 사람들은 즐길 것이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이 영원한 확실성 아래서 웃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만일 죽음이 그저 있을 법한 일이라면 아직은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련만. 그러나 아니다. 그것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낮에 기울고 밤이 오듯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었더라면, 만일 그가 무엇인가 했었더라면, 모험이나 커다란 쾌락, 성공, 온갖 종류의 만족을 맛보았더라면,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는 62살의 나이에 이른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조차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는 결혼을 할 수도 있었다.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었으니까. 어쩌면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만들어 주었지 않은가. 하지만 그는 무관심했다. 무관심은 그의 가장 커다란 병이었고, 결점이었고, 고약함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이라는 것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가. 어떤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고, 움직이고, 거동하고, 말하고, 문제들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는 사랑을 받아본 적조차 없었다. 어떠한 여자도 충만한 사랑의 기쁨 속에서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잠이 든 적이 없었다. 그는 기다림의 감미로운 고뇌도, 꽉 잡은 손의 기막힌 떨림도, 격렬한 정열의 황홀함도 알지 못했다. 입술이 처음으로 포개어질 때 네 개의 팔이 서로 껴안아 유일한 존재, 거의 미칠 지경이 된 두 개의 존재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나의 존재로 만들 때 얼마나 가득한 행복감이 인간의 마음에 스며들 것인가. 사발 씨는 실내복을 입고 불에 발을 쬐며 앉아 있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실패했다. 완전히. 그러나 그는 사랑했었다. 만사가 그렇듯이 남몰래 괴롭게 그리고 안일하게 사랑을 했다. 그는 옛 친구인 쌍드르 부인을 사랑했었는데 그녀는 그의 오랜 친구인 쌍드르의 부인이었다. 그녀가 처녀일 때 알았더라면 확실히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한 여자였다. 그러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때마다 느꼈던 감동, 그녀와 헤어지면서 맛보았던 슬픔, 그녀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런 아침에는 언제나 밤보다는 약간 시들해진 연정으로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왜 그랬을까? 예전에 그녀는 참으로 예쁘고 상냥했으며 아름다운 금발에다 곱슬머리였고 웃기를 좋아하는 여자였다. 쌍드르는 그녀에게 필요한 남자는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58살이다. 그녀는 행복한 듯했다. 아, 예전에 그녀가 그를 사랑했었더라면, 그녀가 그를 사랑했었더라면, 쌍드르 부인을 그토록 사랑했었는데도 왜 그녀는 그를, 사바를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저 그녀가 그 무엇을 알아차리기라도 했더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 당시에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일 그가 사랑을 고백했더라면
그녀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 사발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자기 생애를 회상하였다. 수많은 세세한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썼다. 쌍드르 부인이 그토록 젊고 매력적이었을 때 쌍드르네 집에서 트럼프 놀이를 하던 긴 밤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말한 것들, 예전에 그녀가 지녔던 어조, 많은 것을 의미하던 소리 없이 잔잔하게 짓던 미소들을 생각해 보았다. 쌍드르가 군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세느강을 따라 셋이 산책을 하던 일이며 풀밭에서 점심을 들던 것들을 회상했다. 순간 강가에 있는 어떤 숲속에서 그녀와 함께 보낸 어느 오후의 추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바구니에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아침에 출발했다. 취하게 할 정도로 맑고 생기가 도는 봄날이었다. 모든 것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풍겼고 모든 것은 행복해 보였다. 새들은 보다 즐겁게 지저귀고 더욱 빠르게 날개짓하는 듯했다. 태양빛으로 녹아버린 듯한 강물 바로 곁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 풀밭에서 점심을 먹었다. 공기는 포근했고 나무에서 흐르는 수액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황홀하게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행복한 봄날을 느꼈다. 점심을 들고 나서 쌍드르는 누워서 잠을 잤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렇게 잘 자본 적은 없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 쌍드르 부인은 사발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은 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에게 기댔다. 그녀는 웃으면서 나 취했어요. 아주 취했다고요. 하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가슴까지 떨리고 창백해짐을 느꼈고 또한 자기의 눈이 너무 노골적이지 않을까. 자기 손이 떨림으로써 그의 비밀이 폭로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녀는 키가 큰 풀과 수련으로 화관을 만들어 쓰고는 이렇게 그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하시겠어요?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그녀는 웃어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불만에 가득 찬 웃음이었다. 그리고는 바보, 적어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정면으로 그에게 쏘아붙였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단 한마디 말도 생각해내지 못해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왜 그녀는 그에게 바보, 적어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했을까? 그는 그녀가 얼마나 부드럽게 자기에게 기대어 왔던가를 상기했다. 기울어진 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그는
자기, 자기의 뺨에 그녀의 귀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접촉을 고의적인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얼른 그녀로부터 물러섰다. 돌아가야 할 시간 아닌가요? 하고 그가 말했을 때 그녀는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